예, 제가 조금 전에 그 프린트물 드렸는 거 잠깐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 내용은 기초과정에서 20 몇 초까지가 계속 쭉 이어나갈 거예요.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뽑아놨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만 1차 먼저 하고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 가장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프린트물을 만들었거든요.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빼내놓은 겁니다. 우선은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제가 프린트물을 먼저 보시는 게 더 이해하시기가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명리학이 어떤 거냐라고 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짧은 시간이지만 좀 포괄적으로 선생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점차적으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때마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뭐 명리학의 어떤 역사적인 거나 그리고 또 환경적 배경적인 것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질문을 통해서 제가 그때마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주 변화 원리 속에서 우리 명리학이라 하는 어떤 근본적 학문적 개념은 우주 변화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죠? 이 변화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자연과 별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같이 더불어 살고 있고 자연과 더불어서 변화해 나가거든요.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또 수축하다가 다시 압축돼서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변화 원리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변화 원리란 제가 이제 프린트물 드리는 것은 음양에 대한 음양적 변화. 그래서 음양이 뭐냐 하는 내용의 이 프린트물과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세 번째 장에 보면은 오행이라는 것과 사상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오행이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5가지 기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호. 자, 그래서 사상이란 또 사상은 4개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기에 대한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변화하는 어떤 원리를 이야기한다. 이치를 이야기한다. 이거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양적 변화. 어떤 그 우주 변화 원리나 어떤 책들을 뭐 본다 하더라도 바로 명리학에서는 바로 들어가는 게 음양오행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양오행론, 음과 양이나 오행이라는 것은 하나의 변화 원리를 이해하기 좋게 기호를 부여한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음양오행 이러니까 뭐 더하기 빼기 이래가지고 오행 목화통수 이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상당히 궁금증이 커져요 사실은. 뭐 목이 뭔지 화가 뭔지 바로 이제 이렇게부터 되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그 음과 양도 음과 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기호일 뿐이고 우리 세상 변화 원리를 2가지로만 이야기를 하면 그죠?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낮과 밤이라는 거죠. 밤이 그래 해가 떴다가 해가지고 그죠? 이런 거예요. 그 딱 2가지 원리로 이야기한 거죠. 어떻게 변하다? 사람을 어떻게 움직인다? 살았다가 죽었다가 나갔다가 왔다가 이런 형태로 변화하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 이제 펼쳐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음양적 변화다라는 거거든요. 세상이 변하는 건 태양이 떴다가 짓다가 태양이 지니까 또 달,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 원래 음양이라 우리나라의 그 국기 안에 태극 모양을 보면 그 태극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뭐 양과 음이라고 하던 이렇게 우리가 위아래로 본다면 양이 어딜까요? 양이 위가 양이 돼 있죠, 그죠? 아래가 음이 될 것이고 이 음양적 변화예요. 그 태극에서 어떤 문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되면 양이 클 때는 음은 시작하고 적고 마무리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양이 음이 클 때는 양이 아주 작죠. 이거 뭡니까? 이게 이렇게 변화한다. 이 변화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변화하더라. 그래서 이걸 변화를 어떻게 이제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적으로 변한다. 가장 추웠다가 가장 더웠다가 살았다가 죽었다 갔다가 왔다가 이런 형태다 이런 거죠. 그다음 크다 작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것들은 뭡니까? 항시 공존한다는 거죠.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있으면은 저는 큰 사람이 되잖아요. 크다 작다. 그럼 크다 작다는 기호를 부여하면 큰 쪽은 양일 것이고 작은 쪽은 음일 것이다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절대치가 아니잖아요. 저보다 또 큰 사람이 얼마나 더 많잖아요. 저는 평균치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또 오히려 또 음양적 분리가 또 다른 거죠. 제가 음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태적으로 그 음양적 변화 원리와 그 음양이라 한 것은 기호의 일뿐이고 그걸 동시에 공존한다. 모든 만물들은 음과 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음양적 변화, 움직이다, 정지하다. 제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말을 한다는 자체는 벌써 양의 행동이죠. 양적인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잠시 멈춰져 있으면 잠시 음의 기운을 쓰고 있는 거고. 그죠? 이 음양적 어떤 이론. 제가 그 프린트물에 보면, 뭐 자연계의 음양 분류 있죠. 자연계의 음양 분류. 그 다음에 정신적 음양 분류. 그 밑에 또 뭐 있습니까? 방향성의 음양적 분류. 그 다음에 우리도 사람한테서의 음양적 분류. 그죠? 그 다음 가정의례에 있어도 음양적 분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음양적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음양적으로 음양을 이야기하는 건데 음양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류할 수도 있어야 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근본은 음양적 변화 원리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양적 변화. 그럼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 음양, 하늘은 양, 땅은 음양적 변화. 지난 시간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천수상하고 지수형으로 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천지간에 상호작용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천지간에. 그죠? 그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은 양이라 했고 땅은 음이라 했어. 음양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한다. 변화해 나가는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우리가 명리학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음양오행론이라 했잖아요. 그 여기서 이야기는 음양, 볕 양자와 그늘 음자거든요. 그리고 햇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죠? 우리 항상 모든 천지에서 항상 햇빛이 쪼이면 다 밝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물이 있으면 거기에 그늘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람계에서는 음양은 남자는 양, 여자는 음으로 분류되어 있죠. 그래 돼 있잖아요. 저는 지금 양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죠? 양을 행동하면서 진짜 살아야 되고, 그죠? 제가 보이는 쪽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있는 마주하는 이쪽은 양적이죠. 뒤쪽은 또 음이에요. 이렇게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음양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양의 형태와 음의 형태, 이 기호가 잘못됐네, 그죠? 기호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음은 마이너스, 양은 플러스가 맞는데, 그죠? 음은 여기서는 여기 음이고, 변양자 사이. 이게 이제, 그죠? 양. 빛이 있는 쪽. 그래, 빛이 있다는 걸 뭡니까? 밝다. 그죠? 또, 빛이 있으니까 낮에 활동하잖아요. 활동적이다. 그죠? 또, 그늘지니까 저녁에 조용하다. 그죠? 어둡다. 그늘이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음양적 분리는 우리가 음적 운동과 양적 운동. 그래, 양적 운동을 한번 더. 아까 뭐 수요일은 어떠냐라고 하는데 수란 이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연계에서는, 자연에서의 수는 씨앗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한테 수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씨앗인 거죠. 그럼 우리가 모든 생명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씨앗에서 태어나죠. 씨앗인 상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씨앗이 그 딱딱함 속에 모든 뭐 사과씨든 뭐든 간에 모든 이 생명의 씨앗은 딱딱한 그 속에 그 본질을 뭔지를 모른다. 무슨 씨인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새싹으로 보여졌을 때 새싹이라면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린아이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났을 때를 말하겠죠. 그러면 목이란 에너지는 자 우리 음양적 변화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가장 양적인 가장 영적인 것은 이 음양의 변화 원리를 요 5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분류. 자 양의 운동성은 자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씨앗의 아무거나 있어서 양의 운동성은 그냥 태어나면서 시작하고 성장하고 확산하고 펼쳐져 나가는 이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성장하고 그죠? 새싹이 갓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확산하고 펼쳐져 나가고 하는 이러한 위로 계속 펼쳐져 나가는 이러한 성장을 양의 운동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성. 반대로 음의 운동성은 이와 반대예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올라간 어느 점에서 다시 하강하는 거잖아요. 수렴하고 다시 수렴하고 그죠? 수렴해서 뭡니까? 압축되는 거죠. 압축되는 거죠.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주 압축된 상태죠. 뭔지 모르는 씨앗의 상태이시는 거. 요게 나오니까 운동성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 사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어떻습니까? 목의 형태로 목. 그럼 목이라 하면 뭡니까? 양의 운동성의 시작점이죠. 양의 운동성의 시작점. 그 다음에 목은 어디로 가면 아까 화는 이 오행 중에 가장 양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 가장 요는 꽃이라 했으니까 가장 펼쳐진 상태를 가장 양답다, 가장 양이다, 펼쳐져 있다, 가장 압축되어 있는 상태, 가장 음의 상태. 아까 음양적 변화가 바로 이거예요. 가장 음다운 것에서 가장 양다운.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라 하면 그냥 음양적 변화다. 어둡다, 밝다. 해가 졌다, 해가 떴다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정, 정오. 이게 이제 음양적이에요. 대표적인 음양이거든. 음양의 대표가 오행적으로 화와 수예요. 그죠? 자, 이게 이제 변화하는데, 그래, 음양적 변화는 가장 음다움은 수인 상태를 음이라 했고, 가장 양의 화인 상태를 음이라 했는데,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음양적 변화다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오행적으로 이 변화 형태를 5가지로 기호를 분류한 거예요. 음의 가장 음다운 음의 형태에서 양의 형태로 가기 위해서 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그저 목이다라고 부여했습니다. 목요일이 아니고 목자를 쓴 거예요. 그래 움직이기 시작함이죠. 그래서 목에 우리가 생년월일을 다 넣어봤어. 넣어보니까 우리 참 앱 다 깔려 있나요? 선생님 앱 안 가르쳐 드렸구나. 지난 시간에 아무도 안 가르쳐 드렸어요. 이따가 잠시 그 쉬는 시간에 그 가르쳐 드리도록 앱 전화기에 깔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인가, 내 정신적인 어떤 가장 대표적인 어떤 에너지는 어떤 것일까, 이걸 먼저 아시고 이 수업을 들었으면 훨씬 더 유리할 뻔했는데 제가 잠깐 아까 깜빡했습니다. 잠시 요거 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기호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전부 정신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내가 생년을 넣어서 앱을 탁 열어보니까 그 8글자 중에 목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많더라. 그럼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일까요? 목이라면 시작한다 에너지자 있잖아요. 그죠? 양의 운동성의 시작. 뭔가를 하려고 자꾸 시작한다. 뭔가를 하려고 자꾸 시작한다. 그래, 시작은 잘하겠구나.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는 참 잘하겠구나. 이거예요. 그 사람은 목이 많으면 그 사람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때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럼 목이 많으면 그 사람은 나이 60이 넘고 70이 넘었지만은 그 사람의 성정은 어떤 정신적으로 아이와 같다. 정신적으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싸대잖아. 많이 활동적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아이와 같이 순박함, 순진함 그런 것도 갖고 있고. 그러한 형태를 말한다. 이 에너지, 목이란 에너지가. 그럼 다시 목은 수에서 나왔죠. 그냥 양의 운동성을 시작. 그럼 목이라 하면 그 에너지는 시작하는 에너지구나. 그 다음에 이거 가장 양다운 곳으로 가잖아요. 가장 양다운 곳에 오니까 화라고 에너지를 부여한 거예요. 화, 불, 태양, 발다, 빛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나무 목자를 쓰니까 나무가 자라듯이 쭉 성장하고 확산하고 꽃을 피우고 어떤 그러한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 화의 형태. 그래 결국은 이 오행 중에 다섯 가지로 돌아다니는 이 기호들 중에 목과 화는 양의 운동성이다. 양의 운동성. 그죠? 그 다음에 화는 다시 토에 의해서 토는 토의 에너지는 여기서 우리가 뭐라 하면 음장적 여기서 토는 아까 빠졌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상으로 이야기하면 그 계절의 에너지는 목, 화, 금, 수예요. 그 사상이 목, 화, 금, 수인데 여기서 토는 목, 화의 양적 에너지를 금수의 음적 에너지로 운동성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변화하게 해주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자연에서 보여지진 않죠. 토의 에너지를 우리가 자연에서 보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쯤에 어떻습니까? 꽃이 만발했다가 그죠? 꽃이 잠시 만발하다가 만개한 상태에서 잠시 멈춰져 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시들다가 떨어지죠, 꽃잎이. 그러한 형태를 토의 형태다. 다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나무, 가을에 보면 감꽃이 열려 있다가 감꽃 안에 이미 감의 씨앗이 나온 게 아니라 감 열매가 나오는 거죠. 꽃이 떨어지니까 햇감이와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그러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토예요. 꽃잎이 만개한 상태에서 수독되어 있다가 수축하죠. 움츠러 들잖아요. 그래서 다시 꽃잎이 만개해 있다 하면은 이거는 뭡니까? 양의 극이에요. 양의 극. 그럼 만개한 극의 상태에서 잠시 더 이상 펼쳐지지 못하게 가두은 요 에너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요 에너지를 가둔 이유가 뭡니까? 꽃잎을 떨어뜨리고 그 열매를 내기 위함이거든요. 요게 토의 역할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 에너지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둬놓으니까 요걸 다시 토란 놈의 에너지가 보이지 않게 작동을 하는데 이 꽃잎을 시들고 떨어뜨리게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토는 양의 운동성의 끝자락이기도 하고 음의 운동성의 시작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토란. 그래 어쨌든 간에 이쪽 양에서 음의 운동성으로 변화하게 하는 것은 토다. 그러면 토란. 내가 생년월일을 넣어갖고 딱 보니까
토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많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 조절하는 거다. 음량의 조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주변에 잘 화합되게 하고, 그 혹시 주변에 총무 잘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한번 보여줘. 토의 기질이 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토의 에너지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총무를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 음양적 잘 조율할 수 있는 에너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변화를. 그래, 어떤 변화, 자연이 변화하는 이치에 중간중간에 그 점에서 기호를 부여한 거예요. 그지? 그래, 토에 의해서는 어떻습니까? 금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토를 다시 정리하면, 오행적으로 정리하자면, 화의 상태에서 토가 개입됨으로 인해서 금의 상태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이것을 화생토, 토생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금의 상태, 그러면 금의 상태는 화에서 토의 개입이 없으면 금의 상태로 갑니까? 못 갑니까? 이거 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토의 개입이 있어야 넘어가거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토의 개입에 의해서 토의 개입이 얼마만큼 잘하고 뭐 하느냐에 따라서 금의 상태가 그만큼 좋으냐 나쁘냐는 거죠. 좋아지나 나쁘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커튼 쳐놨습니다. 커튼, 그죠? 커튼 내려놨는데 저 밖의 상태는 밝은 공간이요. 화의 상태죠. 그죠? 커튼을 착 쳤습니다. 커튼을 착 얹어주십시오. 커튼을 착. 이 커튼 토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조금 이해되시죠? 토예요. 요게 잘 돼야, 토가 잘 되어야, 화가 토가 잘 되어야 올바른 금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토가 없으면 화, 금으로 넘어가지를 못 계속 화인 상태로만 가는 거예요. 그럼 금은 좀 시원해야 되잖아. 토에 의해서 금이 좀 시원해야 되잖아요. 목화 여름에서 에어컨을 틀든지 커튼을 내리든지 토에 뭔가 있어야 금이 시원해진단 말입니다.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 토가 잘 있음으로 인해서 금이 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한 금이 온다. 그래서 금은 가을의 상태를 말하고 수렴의 상태를 말한다. 펼쳐진 것을 다시 하나로 수렴하다. 그게 무슨 꽃잎을 떨어뜨리고 그 안에 열매가 나오다. 그럼을 이제 금의 에너지로 부여한 거예요. 그 다음 금은 다시 열매, 이제 에너지가 수렴한다, 아까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죠? 결과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맺었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압축, 가장 압축된 상태, 어디서, 그는 기호를 수라고 붙였잖아요. 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행이란 음양의 변화하는 과정을 이야기한 거죠. 음양적 변화 원리를 그의 5개의 기호를 부여해서 오행으로 어떻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다시 이렇게 변화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걸 갖다 오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음양 오행이죠. 이 오행 속에도 또다시 음과 양들이 다 있습니다. 음과 양들이 다 부여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것도, 오행에서만 이야기하는 것도 목과 화는 운동성이 양의 운동성이었죠. 금수는 음의 운동성이죠. 그러면 토는 음일까 양일까? 반은 양이고 반은 음이에요. 이렇게. 그 음양 오행론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행은 요거만 이야기해요. 자연에서는 씨앗이 태어나서 새싹이 태어났다가 왕성하게 펼쳐져 나가 꽃을 피우고 토의 개입에 의해서 열매를 맺고 다시 압축 수렴해서 압축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계절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는 아무것도 저기 뭔지 모르는 땅 밑에 꽁꽁 얼어 있는 겨울의 상태. 그러면 겨울이 지나고 나니 봄이 오고, 그죠? 봄이 따뜻한 봄이 오니까
가장 더운 여름으로 갔다가, 그리고 여름은 가을로 가죠. 가을에서 또다시 겨울로 돌아. 이렇게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변화하는 이치가 이렇더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래 변화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주관자는 하늘에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천기. 그죠? 그래서 천기와 지기가 같이 부여해서 각각이 음량을 다 가진. 일단 오행론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음량이 변화하는 과정에 목화, 토금, 수를 넣어가지고 오행을 부여했고, 그것을 음양오행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 오행에 다시 음과 양이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음양으로. 목의 상태에서도, 그죠? 목에도 양과 음이 있고, 화에도 양과 토에도 양과 금에도 양과 수에도 양과 음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양이라면,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음양은, 음은 조용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 정체되어 있는 상태, 정지되어 있는 상태,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양은 활동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목에서 양이란, 목은 아까 시작하는 에너지라고 했는데, 목에서 양은 시작하는 놈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하는 놈, 목에서 양이 되는 거죠. 목에서 음은 목의 에너지를 마무리하는 단계, 이렇게 되는. 화도 마찬가지고, 오행적으로. 자,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정리하자면, 우리가 명리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주 변화 원리를, 그죠? 그 다음에 자연의 변화 이치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변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자니,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니 음양의 변화를 이야기한 거고, 그죠? 이 음양이라는 것을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 프린트물을 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음양적 변화를, 그러면 이원론만 가지고 무슨 우리가 뭐 변화 원리를 뭘 이해하겠냐는 거죠. 거기서 5가지 기호를 부여했다. 변화하는 그 각각의 위치에다가 목화, 토, 금, 수를 넣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목화, 토, 금, 수란 결국 음양의 변화하는 과정들이었어요. 변화하는 어떤 형태들이고, 그죠? 그런 것들을 말한다. 그것을 명리학에서는 음양오행론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음양오행과 사상,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요게 이제 점점 펼쳐져 나갑니다. 펼쳐져 나가요. 결국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림으로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음양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60갑자까지 착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이 변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된다. 목이라 하면 어떤 거지, 음이라 하면 어떤 에너지를 말하는지, 양은 어떤 에너지를 말하는지, 그죠? 그다음 수는 어떤 에너지를 말하는지 각 오행별로 그 책, 제가 아까 프린트물에도 있고 책에도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오늘 기초 과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아까 저거하고는 좀 다른 건 이제 이해되셨죠? 예. 명리학에서는 이 목화, 토, 금수는 달력에 있는 목화, 토, 금수 다 있죠. 달력에도 목화, 토, 금수가 다 있잖아요. 그죠? 일, 월 빼고는 5개가 똑같잖아요. 저거는, 그죠? 저거는 저거는 저 양력으로는 예수 탄생일로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월을 목화 토금수 아니지, 월화 수 목 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날 반만 일하고 일요일 날 쉬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맞습니다. 그게 안식일이라도 7일째 안식일. 예. 예수 보고 태어난 걸 내가 이게 됐다고. 뭐 그런 그죠. 7일 우리 일요일 날 쉬는 날인데 이게 이제 예. 안식일이라고. 예. 서양의 달력이 이게 넘어와가지고. 예. 그런 내용들이고, 우리는 이거 다릅니다. 우리는 쉬는 거는 수가 쉬는 거예요. 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다가 깜깜한 밤이니까 깨어났어. 하루 중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여기는 뭐가 있었죠? 정오, 대낮. 여기는 자정, 밤이 있잖아요. 그래 새벽을 지나서 해가 떠지요. 아침에 왔어. 그래서 출근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활동을 하잖아. 점점 더 활동 범위가 이제 넓어지죠. 많은 활동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하고 다시 마무리하고 귀가해야 되잖아요. 어떤 그러한 형태로 변화하더라, 하루 중에는. 1년 중에는 어떻습니까? 한겨울에, 옛날에 농자지, 천하지, 대본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농경사회란 얘기죠. 그래도 그때는 뭐 농사가 최고, 겨울에는 할 거, 땅이 어렵은데 농사 질 게 뭐 있노? 그죠? 쉬고 있다가, 봄이 되니까, 그죠? 봄이 되니까 새싹이 나고, 여름에 꽃을 피우고, 그죠? 가을에 열매 맺고, 추수를 하고, 다시 겨울이 되니까 휴식하고, 계속 이런 변화하는 형태를 이야기한다. 이게 이제 그 명리학에서는 음양오행론이다 이야기입니다. 질문해도 됩니다. 예, 질문해도 됩니다. 예, 예, 예. 수업하고 질문하러 걔가 내가 하면 안 되는가 싶어 물어보고 지금 운길이도 서로 저기 연충화의 그 살이 운길이도 형성이 됩니까? 예를 들자면요. 이거 좀 꺼버릴까?